가짜 뉴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 정부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. 가짜 뉴스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먼저 가짜 뉴스가 어디까지가 가짜 뉴스인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없잖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라 그러면 흔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뉴스를 이제 가짜 뉴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. 그래서 뭐 지난 대선 때도 각 언론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이제 이 팩트 체크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이게 팩트에 근거해서 나온 얘기인지 아닌지 체크를 많이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상당히 가짜 뉴스들이 많이 유포됐기 때문에 이제 그 팩트 체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팩트가 아닌 내용,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하는 것은 뭐 가짜 뉴스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가짜 뉴스를 확실하게 이건 가짜 뉴스다라고 느낄 만큼 이렇게 표현돼서 네.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. 뭐뭐가 이게 사실 이렇다더라. 라는 식으로 카더라식으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. 자, 그러면 이게 경계가 좀 애매해집니다.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니지만 뭐 이러이러한 식의 소문이 돌고 있다. 네.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사실을 이제 주변에 그런 식의 소식을 주변에 전한다든지 했을 때 이거를 가짜 뉴스로 볼 수 있느냐.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으로 사실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. 네, 범위가 좀 포괄적이라서 정부도 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뭐 조작을 이제 가짜 뉴스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 가짜 뉴스들이 뭐 사례들이 많습니다. 그런 걸 좀 먼저 좀 짚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어떤 게 가짜 있었나요? 뉴스라고 네. 하는 것이 이제 뉴스라는 말을 이제 붙이는 것 때문에 저거는 이제 신문의 헤드라인 형식을 보통 취합니다. 네. 그래가지고 마치 신문 기사처럼 해가지고 팩트인 것처럼 하는 걸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사실은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이낙연 총리가 뭐 북한을 찬양했다 뭐 이런 이제 가짜 뉴스. 그다음에 그때가 이제 베트남 국가주석 장례식에 조의록에 가서 이제 조의록을 그 글을 남겼어요. 네. 근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이낙연 총리가 북한을 찬양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든 거죠. 네. 그런 것도 있었고. 그다음에 평양 그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나서 카카오톡으로 이제 번진 그 찌라시가 있었는데 네. 그것이 이제 북한 김영철이 국민연금에서 뭐 200조 원을 요구했다.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. 이런 식으로 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낙연 총리가 북한을 찬양했다. 뭐 이런 것도 이제 가짜 뉴스로 만들었고요. 네.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유언비어하고 이 가짜 뉴스하고의 경계를 우리가 좀 과거는 유언비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근데 이걸 가짜 뉴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사실은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것인데 왜 그런 유언비어라는 말을 안 하고 가짜 뉴스라는 말을 하느냐?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뉴스의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. 네. 마치 신문 기사 형식을 취해 가지고 그 헤드라인도 만들고 또 그 보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니까 이것이 정말 팩트처럼 비춰지는 것이죠. 그래서 그 폐해가 큰 거죠.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의 어떤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. 네.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뭐 가짜 뉴스도 있고 이낙연 총리와 관련된 가짜 뉴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정부로서는 상당히 고심되는 부분이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.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네.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낙연 총리가 지금 이제 뭐 강력 처벌을 좀 해라, 네. 그 방법을 강구하라 그래서 각 부처가 이제 나름 연구를 다 했죠. 그래서 이제 종합 보고서, 대책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대책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연기를 시켰어요. 네. 그게 이제 뭐 이유가 뭐 때문이냐? 이낙연 총리가 보고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, 좀 미흡하다, 구체적이지 않다 이래서 좀 더 강력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.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유보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. 문재인 대통령도 뭐 이 정도로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 그 또한 마찬가지. 그래서 좀 더 초강력 대책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과 더불어서 다른 네. 한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히 이제 최근에는 보수 진영 중심으로 해서 이 가짜 뉴스를 이렇게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너무 이 언론 탄압 아니냐. 뭐 일종의 공안 정국 아니냐, 정치권에서는 또 그렇게 또 얘기하죠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나오니까 여론의 좀 흐름을 좀 더 살피기 위해서 일단 연기한 거 아니냐,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워낙 뭐 SNS도 그렇고 뭐 요즘에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다양한 가짜 뉴스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근데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의문점도 생깁니다. 맞습니다. 이번에도 이제 그 8일 날 그 국무회의를 하고 나서
연기를 이제 한 것이 결국은 실효성 문제였거든요. 물론 이제 가짜 뉴스가 어디까지 가짜 뉴스냐라는 어떤 그 기준 내지는 그럼 누가 판단할 것인가, 네. 가짜 뉴스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, 그리고 또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,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짜 뉴스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발표를 좀 하려다가 연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. 지금 형법으로도 그리고 지금 현행법으로도 어떤 그 폐해를 끼치는 경우,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든지 내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지고 또 뭐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어떤 그 피해를 주는 경우,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처벌이 됩니다. 네.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라든지 1인 방송이라든지 이 인터넷상, 온라인상에서 약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. 네.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독일에서는 그 SNS법을 미리 1년 전에 만들었었거든요. 그 부분을 형법으로 이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말이죠.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저는 그래도 이거를 연기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좀 숙성시킬 필요가 있어요. 공론화시키고 좀 아주 뭐랄까요, 치밀하게 준비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네.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. 사실은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와 같이 물론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이거는 좀 접근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. 네. 저는 이거야말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네. 이 가짜 뉴스 피해는 사실은 뭐 보수 진보 떠나서 언제나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이 선거 때 되면 또 늘 논란이 되고 네. 하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치는 게 좋겠다. 그리고 네. 만약에 제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위에서 할 건지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추진을 하면 훨씬 더 제가 보기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가장 핵심은 이제 그거 아니겠어요? 누가 감별사를 할 것인가. 네. 그 감별사를 또 고르기도 힘들고 감별사를 또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며 또 감별사의 그 주관적 판단을 또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좀 사실은 상당히 이 논란의 여지가 좀 없잖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정부가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어떤 가짜뉴스 대책이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